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여러분. 으라차차 진행을 맡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늘 이 시간이 되면 떨리고 힘이 들지만 전국의 억울한 을들을 생각하면 또 전국의 억울한 을들을 응원해주시는 우리 국민TV 청취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불끈힘이 솟습니다. 남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목입니다. 불끈힘이 솟는 목요일 오후. 국정원 때문에 열받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경제민주화 포기해서 더 열받고 심지어 최근에 전월세 대란에 전월세값 치솟 사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 열받습니다. 열받는 일 많지만 우리 국민들이 뭉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으라차차 또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순당 대리점 또 상품 공급점 문제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이슈들을 모아왔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통곡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요즘 날씨가 매우 뜨겁죠. 근데 날씨만 뜨거우면 괜찮은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하는 짓이 아주 얄밉고 뜨겁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짓을 많이 하는데 뭐 국정원이니 뭐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우리 으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열받지만 제대로 벌써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오늘 내일 6개월째인가 봅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뭐 경제 민주화나 민생 살리기 관련해서 뭐 거의 한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도 또 꽉 이렇게 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순당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백세주, 그다음에 뭐 막걸리로 요즘에 비기틀 했던 도대체 국순당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국순당 대리점 협의회 우리 염유섭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순당 피해 대리점 대표 염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순당 염유섭 대표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김재원 선생님도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전에 국순당에 있을 때 종로 대리점을 맡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피해 대리점 협의회에서 협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와, 종로 대리점이라고 하면 뭐 종로 을지로 일대 그 술집들에는 이른바 백세주, 그 다음에 우리 막걸리 이런 걸 다 공급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막걸리는 안 했고요. 아, 그때는 막걸리 없었죠? 예.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국순당 하면 생각나는 술이 다들 백세주만 떠올리는데 그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지 않나요? 네, 백세주 이외에 신제품이라고 해서 삼겹살에 메밀한 잔, 별. 예. 암팀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별, 그 다음에
오미자, 예. 그 복분자 등등 몇 가지 신제품이 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는 백세주고, 백세주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변해서 무슨 백세주 담인가도 있었고, 강장 예, 백세주도 예. 있었고, 별은 저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었거든요, 조금. 아무튼 본사에서 그 제품들을 예. 신제품이라고 계속 출시를 했는데 근데 제 재미를 못 하나도, 보고 예, 힘들었는데 성공하지 우리 못하고. 대리점주들은 화풀이한 그런 꼴이죠. 우리 보면. 어쩌면 그런 제품들이 예. 저희가 퇴출되게 된 원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세주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50세주라고 해가지고 예. 와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50세주 전용 그 술통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두 분도? 술통도 업소에 납품을 해드리고 예, 그것을 그러니까요.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와, 엄청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대유행에 있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잘 나가다가 백세주가 조금 주춤하니까 우리 대리점주들 괴롭혔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로 또 잘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도 막걸리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즘 조금 주춤하나요? 막걸리는? 막걸리가 그 2009년도 후반부터 많은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그 매출이 줄어들었죠. 술이 좀 이렇게 경기를 타고 트렌드를 타죠. 아무래도 소주를 제외한 나머지 술들은. 네네.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소주도 불경기에 더 많이 팔리긴 하다는데. 그렇죠. 자, 예, 국순당 대리점. 여러분, 저번에 대리기사님들하고 한 2시간 말씀 나눌 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재밌었는데, 오늘 또 비록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재밌게 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쏙쏙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이 술의 세계, 그러니까 술 대리점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전국 을 살리기 운동을 총괄하고 계시는 전국 을 살리기 업계의 DJ. 맞습니까? 네. 예, 너무 큰 분이시죠? 이니셜 DJ. 이동주, 예, 이름이 동주거든요. 그래서 DJ 이동주 정책실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을살리기 BD의 기획실장 이동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뭐 아모레퍼시픽 본사 2차 항의 방문, U+ 용인에 있는 대리점까지 현장 조사 뭐 엄청 바쁘셨죠? 예, 뭐 매일같이 일이네요. 그러니까 현수막 값이 뭐 몇백만 원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2-3개씩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 하니까 상반기 현수막 네. 값만 전국을 네. 살리기 비대위하고 경제민족 국민연금 그렇죠. 몇백만 원이 청구돼서 몇백만 원 뭐 적자를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에 있는 천막 가게 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PC를 그렇군요. 많이 예. 주문 제작해서 또 을의 네, 경제를 네, 도와주고 네. 있죠. 그래요. 실장님은 오늘 우리 국순당 대리점 협의회 분들의 투쟁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면서도 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품 공급점,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제발 일주일에 한번 쉬어라 에너지 위기를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 좀 이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국순당으로요. 벌써 우리 ISAK 이상님께서 국순당 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국순당 방송 내용에 따라 금요일 술자리 주정이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요즘 저희가 백세주를 안 먹고 있습니다. 이바님, 안 팀장님 새색시 목소리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쩌을까요? 어저께 술 많이 먹었고 목소리가 저는 허스키해졌다고 봤는데 그걸 새색시라고 해주셨네요. 일단 모든 걸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시 염 대표님. 네네. 아무튼 국순당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국순당은 술을 빚기 전에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구호가 걸려져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도 국순당이 배상면 주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 배상면 선생님의 그 주가에서 떨어져 나온 그 회사이죠. 그 배상면 네, 그 역사부터 예, 예.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 배상면주가의 배상면은 실제 이름입니다. 지금 국순당 그 대표이사의 부친이고요. 그래서 동생분이 배상면주가의 상을 따서 산사춘을 배상면주가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그 첫째 아들인 배중호 대표이사는 국순당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배상면 선생이 만든 배상면 주가를 둘째 아들이 계승하고 네. 국순당이 첫째 아들이
이름을 국순당이라고 지어서 나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집안 간에 무슨 분쟁이 있어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분할한 건가요? 아들끼리 사이좋게. 뭐 마음이 맞았다면 왜 분할을 했겠습니까? 그 뭔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둘째한테 약간 큰아들이 좀 밀린 건가요? 원래 보통은 큰아들 적자가 그 상호를 이어받고. 네네. 이름은 뭐 현대 이렇게 이어받듯이.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나는 사람이 다른 이름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큰아드님이 나가서 국순당을 만들었네요. 네, 그렇죠. 그 처음에 국순당이라는 기업을 처음에 먼저 나왔고요. 나중에 그 후발주자가 배상면주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이 그 배상면주가의 대표이사가 배용호 대표이사인데 같이 하다가 중간에 뭐 생각이 좀 달라서 그 동생분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술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순당 배중호 사장, 우리 문제 인물, 네. 우리 야당 의원들과 저희들이 쳐들어갔는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겨레 신문 기사에 보면 팔짱을 끼고 네. 삐딱한 눈초리로 의원들을 쳐다보고 인정을 안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염 대표님도 실제로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만났죠. 그 사업을 시작할 때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봤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국순당 가게를 정리하면 배상면이라는 분이 배상면 주가를 만들어서 그때는 배상면이라는 술이었나요? 그때 대표적인 작품이 뭐였죠? 아니요. 산사춘이 네. 먼저 나왔나요? 예, 산사춘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순당 백세주가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약주시장 선두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배상면주가에서 산사춘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산사춘도 백세주 못지않게 유명하죠. 네. 그러면 맨 처음 배상면 주가의 그 대표적인 술은 뭐였죠? 산사춘. 이제 최초의 배상면 최초에 주가. 그러니까 배상면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요. 예. 배상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국순당 이후에 예. 동생이 그 배중호 사장과 분리를 하면서 생긴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국순당이었고. 이제 감이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백세주 이전에는 흑주순 이런 등등의 술, 지금 현재는 시판되지 않는 그런 술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상면 선생님이 그 약주를 우리나라의 선구자면서 예. 그 이미지가 좋았던 게 뭐 기부도 좀 하고 제가 아직도 그렇죠. 기억나는 게 90년대 후반에 엔조를 몇 군데 갔는데 배상면 주가에서 그때 아마 살아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술을 NGO에 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추석 때나 이럴 때. 네. 좋은 데 써라고. 그래서 네. 참 독특한. 왜냐면 그때만 해도 NGO나 시민단체 기부하는 기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막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뭔가 좀 철학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다 했었죠. 예, 저도 그 종로 쪽에 예. 민족문제연구소 백기환 소장 그 사무실에 예, 통일문제연구소. 예, 통일문제연구소 거기에 제가 그 본사 오다를 받아서 술을 갖다가 지급한 그랬군요. 일이 혹시 많아요. 그때 예. 참여연대에도 갖다 주신 분 아니세요? 우리 사장님. 참여연대는 종로에 있었나요? 예, 종로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안국동. 그럼 저희 영업사원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셨어요. 누가 오셔갖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갔는데, 통일문제연구소 백기환 선생님, 예, 예. 대학로에 거기도 예.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도 그 사장님이 좀 그런 엔조를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큰아들 배용호 사장님 배상만 주거로 이름을 바꾸고. 큰아들이 배중호. 배중호?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예. 배중호 사장이 국순당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백세주 등등을 팔고 있고. 예. 둘째 아들인 배용호, 배상면 주가 사장. 배상면 주가 사장이 예. 배상면 주가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출은 국순당이 조금 더 높지요. 국순당 매출 규모가 한 60% 될 겁니다. 약주 시장에. 예. 훨씬 높죠. 그러니까 국순당이 그러니까 그럼 거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네요. 약주 시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국순당과 배상면 주가의 관계를 아주 예. 정확하게 알고. 근데 얼마 전에 배상면 주가에서 그 대리점주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동주 실장님 그때 가셨었죠. 그게 어떻게 된 사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를 해서. 4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참 낭양 유업 사태가 터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이런 그 도매 대리점들이 불공정 행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연이어서 남양유업이 사회에 그 욕설과 막말, 파문, 막 협박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동영상으로 알려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배상면주가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 부평에 삼산동에 대리점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만 그 창고에서 그 연탄불을 피우시고 자살을 하셨는데 유서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서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그때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이제 좀 공동 대책위를 꾸려서 저희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사를 했는데 뭐 내용은 남양유업 못지않게 본사에서 막 그 매출 강제 목표를 좀 정하고 그에 따라서 또 뭐 썩은 술까지 막 심지어는 막 밀어내기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을 막 대리점 같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막 같은 지역에 다른 데다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막걸리 파는 데다가도 산사춘 같은 걸 갖다가 또 납품을 직접 본사에서 하면서 이 배상면주가 이 부평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행포에 시달리다 못해 빚까지 지고 막 허덕이다가 극기하는 좀 안타깝게도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아직 우리 국순당 대리점협회 선생님들 만나기 전인데 배상면주가 선생님들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주들도 뵙고 유족들도 뵙고 저희가 이제 문상도 갔었는데 기자회견도 하고. 근데 그때 약간 나중에 제가 우리 염희섭 대표님 얘기 들었는데 약간 지금 배중호 사장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배용호 사장은 문상을 직접 와서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뭔가 좀 책임 있는 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했다. 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원래 배상면주가 대리점협회가 저희가 뭐 큰 투쟁을 준비했는데 대리점협회에서 요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유족들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회사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장이 집 왔었었죠.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네. 빈소에 와서 유족들한테 이제 사죄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 유족분들 가슴 아픈 분 사연 앞에서 뭐 당연한 처사지만 또 하나 이게 사회적으로 경정을 울릴 만한 큰 사안이어갖고 대국민 사과도 그 저희들 대책이랑 같이 지켜보는 그 빈소 앞에서 분향소 앞에서 이제 좀 발표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일단은 유족들에 대한과 문제하고는 원만히 합의 보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대리점 협의회 분들도 추가적으로 뭐 회사 측하고 협상을 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러니까 큰아들 배중호 사장의 국순당과 둘째 아들 배용호 사장의 배상면주가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저도 느꼈는데, 실제로 이 형제들이 스타일이 좀 다르나요, 염민석 대표님? 왜냐면 그게 경영자의 스타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개무시하느냐. 그러니까 남양육 같은 경우는 거기 홍원식 회장이 군대식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석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한국에서 대기업하면서 법 지키고 어떻게 하나. 불법을 해야 성공한다. 뭐 우리는 그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장이 대놓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참 너무 씁쓸했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배중호 사장이 저희 우리 대리점 선생님들 지금 농성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죠? 네, 오늘로써 29일째입니다. 29일, 그러니까 한 달째 됐는데 아직까지 뭐 성의 있는 연락이나 뭐 사과나 뭐 만나자 이런 이야기 없죠? 예,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이 배용호 사장은 직접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대리점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면 여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지금 아주 쌩을 까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갔는데도 삐딱하게 이렇게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형제간의 스타일은 나중에 물어보는 거라고. 우리 염 대표님. 네. 도대체 국순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 맺힌 울분을 토하게 됐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국순당은 중견기업입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100세주, 50세주였던 열풍으로 인해가지고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다가 2003년도 기준으로 1300억대 매출을 정점을 찍고요. 쭉쭉쭉 그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급기야 500억대로 떨어져요. 그 떨어진 부분을 회사의 책임을 그 가지지 않고 그게 다 대리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 23개의 그 살생부를 작성해가지고요. 퇴출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한 식구들인 대리점주들한테 매출 떨어지니까 일종의
니네들이 나가야겠다. 일종의 정리해고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약주의 트렌드가 좀 변하는 과정에서 예.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그 복분자라는 술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분자에 네. 알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조직력이나 그런 걸 동원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 복분자 술을 좀 출시해달라고 했더니 그 국순당 배중효 대표이사는 백세주 단일 제품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야욕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세주로만 한번 네. 해보겠다. 그래서, 예, 예. 어떤 시장에 어떤 뭐 그런 선례를 남기고 싶었는가? 백세주 말고 또 다른 그 백세주 담이라는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백세주담. 그 국순당 직원들도 안 먹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매출 하락 요인이 됐다. 그렇죠. 백세주담 만들고 그다음에 강장 백세주도 내세웠죠. 뭐 약간 뭐 한약을 조금 더 집어넣었다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고. 네, 강장백세주는 그 프리미엄급인데 예. 예, 좀 고가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명절에 뭐 예. 선물용으로. 근데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리점들한테 밀어내기를 엄청 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세주, 예. 백세주담. 예. 그래서 결국은 그 2008년도까지였던 매출 하락 요인을 일단 대리점한테 전가시키면서 23개의 대리점 살생부를 만들어서 그 퇴출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예. 그때 그 내용을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귀합을 해서 부당하다. 그거 시정해라라고 했더니 거기에 저항하는 많은 도매점들을 협박하고 예. 회유하고 하면서 조직을 좀 와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계속 저항하는 그 대리점들을 결국은 다 내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소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 제소를 했는데 그 결정이 올해 난 거예요. 2013년도 2월 달에. 네, 그러니까 거의 4년 다 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순당 사건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순당의 행포도 행포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조직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통받을 때 신고했더니 4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서야 조치를 내놓으면 그 4년 동안 우리 사실 웬만한 사람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네, 맞습니다. 시골로 낙향할 수도 있고 내일 들어와서 그냥 떠난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예. 예, 그리고 공정위 판결도 그 국순당의 그런 엄청난 그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1억 분이 부과 안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적발하고도 네. 제가 공정위 그 조사 결과서 보니까 뭐 50페이지가 넘던데요. 거기 보니까 뭐 예. 엄청난 불법 있잖아요. 뭐 밀어내기, 그 다음에 그 대리점주들에 대한 사찰과 뭐 협박하는 메일 보내기,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이야기했죠. 179개 노예 계약 이걸 다 적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도 1억 원. 네. 그러면 불법 행위에서 500억 벌고 나 같아도 1억 원 그냥 과태료 내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근데 더 과가는 국순당이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걸 납부하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니네들이 할 때면 해라. 가서 민사소송 해라.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할 때면 소송해봐라. 보통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놈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아주 네. 열받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7월 25일부터 올해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진짜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지금 현재 29일간 국순당 본사 삼성동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일간 진행하면서도 그전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국회의원분들이 중재를 하러 들어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그 현재 그 국순당 앞에서 18명이 그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18명이 뭐하러 거기 더운 날씨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에서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도 본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예. 그러니까요. 예, 화가 막 올라오네요 또. 예, 막 화가 나.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런 유머도 있죠. 제가 화가 납니다. 마침 가자동 특파원님께서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빅엿. 국순당 일단 이것부터 하나 먹자고 먹여라고 빅엿을 이렇게 사진 올려주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심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약하면 엄청난 밀어내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협박을 일상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항의 좀 했더니 매출 하락의 분풀이로 23개 대리점을 H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해서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잘 듣는 대리점주들을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쫓아낸 자리에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을 채웠고 그때 선생님들 쫓아낼 즈음에 이른바 179개 노예계약이라는 걸 해갖고 최근에 그게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 김재원 선생님께서 한번 그 노예계약 그거 보셨죠? 선생님 179개 조건. 예, 그걸 한번 김재원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김재원 선생님은 국순당 계신 지가 94년부터 2000년이면 2009년이면 얼마나 계신 건가요? 해수로는 16년이 되죠. 와, 그럼 거의 국순당 맨이잖아요, 국순당 맨. 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예, 사장 빼고 가장 오래되신 분 아닐까요? 거의? 저와 같이 시작한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국순당 내 직원분들도 예를 들면 와, 근데 그렇게 피땀 흘려서 청춘을 바치 일했는데도 그냥 하루아침 몰아내던가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그 30대 중반에 시작해서 예. 뭐 40대 5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하다가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 어느 날 퇴출된 거죠. 예. 뭐 저희가 퇴출될 당시에 퇴출이 우선 급급하다 보니까 예. 뭐 인수할 대리점을 미처 구입하지 못하고 선정하지 못하고 회사 직영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예. 저희를 다 내쫓은 거예요. 예. 직영점을 내세워서 예, 내쫓고 직영점을. 예. 거기에는 뭐 회사 직원이 직접 그 영업 소장 역할을 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MIS 자료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래처에 예. 직접적으로 우리보다 더 우월한 예. 뭐 5대1 행사, 10대1 행사 등등을 통해서 직접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해도 전혀 불가항력이죠. 김재원 선생님은 종로에 계실 때 업소를 몇 군데나 관리하셨어요? 뭐 한 제가 한 5천 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종로 일대 웬만한 술집과 밥집은 다 그렇습니다. 깨차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세주라든지 뭐 복분자라든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갖다 주고 이러는 예, 거죠. 야, 진짜 한때 백세주 엄청 팔렸었는데요. 그때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청와대가 있었으니까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판 적도 있었고요. 아, 청와대로도 납품을 하셨나요? 예, 청와대도 납품이 됐죠. 아, 그럼 청와대는 그걸 안에서 드신 건가요? 아니면 선물로 했겠죠? 선물용이 주로 예. 있고요. 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김재원 대리점주님, 염민섭 대리점주님, 청와대로 약주를 직접, 그럼 직접 차를 몰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차를 몰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죠. 아, 그럼 예. 들어가서 예, 납품하고 거기 뭐 부속실 직원이 쪽. 나오면 예. 거기다가 부속실 직원한테 예. 이렇게 박스채로 납품하고. 내려주고 예. 돈 받고. 뭐 현금은 바로 안 들어오고요. 예. 뭐 영수증 전달하고. 와, 청와대는 여러 번 들어가셨겠네요. 예, 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청와대를 뭐 무서워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재밌습니다. 그 179개 그 노예계약, 예, 우리 김재원 선생님, 염민섭 대표님 뭐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뭐 매출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매출 쪽으로 보면은 뭐 전월 대비 감소 부분, 뭐 예. 특히 뭐 20% 감소라든가 해당 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라든가 예. 이런 매년 매달 매 분기 이런 그 기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매출 기준도 또 정하고요. 예. 뭐 이런 수도 없는 이런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대리점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 저도 잠깐 봤는데 179개의 조건을 이렇게 부여해서 그걸 다 지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월 대비보다 늘려라. 그렇죠. 전 분기 대비보다 늘려라. 그렇죠. 전 반기 대비보다 늘려라. 예. 전년 대비 늘려라.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매출이 있으면 그다음에 업소 숫자도 그렇게 늘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업소 숫자도 늘려라. 예. 그다음에 개인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팀 평가도 하니까 권역별로 대리점 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쪽 지역의 대리점주들이 부진했으면 같이 책임을 지는 그렇죠. 아주 황당한. 뭐 더구나 뭐 예. 하여튼 뭐 도매점주를 종부리듯 했어요. 예. 하는데 심지어는 그 거래처에 포스터 부착하는 것까지. 예, 포스터 부착. 예. 그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그거 재밌대요. 그러니까 예, 몇 프로 업소에 붙여라. 예. 국순당 포스터가 50% 이상 있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다른 주류 회사들도 막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뭐 진로도 붙여놓고 오비도 붙여놓고 그러면 우리가 50% 늘려면 다른 포스터 떼야 되잖아요. 몰래.
뭐 떼야 띄어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요. 살짝 떼고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절대 붙이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붙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붙이는 뭐 거죠. 도배를 깨끗이 해서 비싼 돈 주고 해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예. 띄게 되면 게 또 도배가 망가지잖아요. 예. 그런 거 변상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복장 단속은 또 왜 했답니까? 보니까 복장 단속도 있던데요. 일단 차량 뭐- 단속, 복장 단속. 예, 뭐 차량 예. 도색된 차량을 뭐 흠집이 나거나 이랬을 예. 때의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백세주로 이렇게 도색을 예, 해라는 도색을 거죠, 했죠. 차량을. 예. 복장 단속은 왜 한 거예요? 지금 다 큰 어르신들을. 일단 유니폼을 물론 지급하고, 예. 유니폼을 지급하고 예. 그 유니폼을 정상적으로 입고 다니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하죠. 그렇게. 네. 야, 근데 다 어르신들인데 어른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사업하는 독립사업자인데 너무 그렇게 해서 179개를 최대한 매출을 늘려라 강요를 하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안 되면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선생님들을 몰아내거나 또 이후에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이렇게 악용했더라고요. 예, 1년 동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약서를 우리 청취자들 진짜 보셔야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힌데 우리 염희석 대표님 약간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를 보면 노예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최근에 뭐 연예인들 노예계약서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 계약서 자체가 179개입니다. 이 계약서를 피해서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신이라면 이게 179개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예. 그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게 잠시 운영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당되는 데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압박 속에서 그 사업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비굴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다 올라오네. 예, 우리 그런 겁니다. 예. 염 대표님이 따님이 셋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공주 예. 아버님, 이메일 아이디가 그렇게 돼 그리고 있습니다. 딸 생각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감정이 예, 그러니까요. 너무 열받습니다. 예. 그리고도 더욱 화가 나는 거는, 그 8월 13일 날 공정위 판결을 가지고, 예. 을지로위원회라는 데서 의원님들이 중재를 하러 갔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동영상으로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 보시면 국순당 대표이사는 불가피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긴축 경영을 해서 다시 기업을 회생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대리점주들하고 긴축과 무슨 상관이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급여를 받는 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팔리면 우리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만큼의 도매가만 우리가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체리점. 예, 그러니까 마진.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00만 원 받는, 200만 원 받는 건 그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경영의 어려워짐과 대리점 정리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예.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국순당이 정말 어려워서 그랬을까. 예. 제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국순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업 정보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국순당이, 모든 기업이 흑자가 나게 되면 당연히 상장 기업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국순당 대표이사가 얘기했듯이 국순당이 어려웠다. 매출 하락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또 많은 대리점들도 퇴출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부분, 지출 비용을 줄였다면 그걸 다시 국순당이 성장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일반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세 개 년도에 국순당 직원 해고하고요. 또 우리 같은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국순당의 대주주 배준호 대표이사부터 해가지고 모친 그다음에 아들 딸 해가 지분율이 48%입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주당 95원, 2008년도에 100원, 2009년도에 120원 주당 현금 배당을 받아간 거예요. 회사는 어려워서 직원들 막 자르고 대리점들 내쫓으면서 네. 본인들은 몇십억씩 그렇겠죠. 최소 몇십억 몇백억씩 받았겠죠. 네, 근데 예. 그 금액이 예. 3년을 합치면 27억이라는 현금 배당을 받아간 겁니다. 현금 배당으로만. 네. 네, 현금.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이사 급여라든지 이런 거 다 뺀 거잖아요. 빼고요. 그럼요. 예. 이건 순수 배당인데요.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으면서
정말 본인들은 27억이라는 현금 배당을 받아갔을까? 예. 또 최근에 어떤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대리점들 정리해고하고 나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예. 그 오너 일가가 배당받은 게 44억 5천만 원이고요. 예. 또 등기이사 보수가 40억 2천만 원입니다. 예. 등기이사로 그 국순당에 등록된 게 2명이라고 합니다. 배종호 대표사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네. 뭐 몇 억씩 연봉을 챙겨왔네요? 네, 보면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 예. 네. 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기업가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노동자들이랑 대리점 피눈물 나게 쫓아내면서 본인은 10억씩 월급 급여 받고 배당금 챙기고. 10억 예. 챙기고. 꼭 그렇게 살아야 마음 편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더욱 정말 돈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 홈페이지에 뭐 술을 빚기 전에 살을 먼저 생각한다. 저런 말을 써놓고 어떻게 저렇게 받아갔을까? 술을 빚기 전에 돈을 먼저 생각한다. 맞습니다. 술을 빚기 예. 전에 사장과 사장의 가족의 이웃만 생각한다. 뭐 예, 이렇게 홈페이지를 저희가 바꿔놔야겠네요, 앞으로. 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요 정도 이제 우리 도입 부분에서 한 40분 우리 국순당 두 분 대리점주의 울분을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유통기한 임박한 거 몇 년 지난 술도 막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이야기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동기 실장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순당 앞에 몇 번 가셨잖아요, 이동기 실장님도. 네. 뭐 농성 하시는 분들하고 예. 같이 좀 기자회견도 가가지고 하고. 그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를 이렇게 길거리에 퍼붓는 퍼포먼스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먹고 싶진 않으셨나요? 아유, 정이 뚝 떨어지던데요. 얘기를 듣고 국순당 보니까. 생각하는데 네. 국순당 그 막걸리 뭐죠? 굉장히 요즘도 많이 팔렸는데 그게 예,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그 전에 순 막걸리인가 생 막걸리인가 있었죠. 예, 국순당 생막걸리. 네. 그게 좀 팔리고 그 다음에 대박을 낸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대박 막걸리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게 뭐 품질은 둘째치고 저희들이 뭐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면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 그날 보니까 우리 피해 대리점주분들이 정말 사정을 다 들어보고 이게 회사 측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술을 버리면서 대리점 분들이 그런 결의를 말씀을 하시대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국순당에서 외면을 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술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불매운동을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감행을 해서라도 소비자 불매운동을 우리 상인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벌여나가는 이런 운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국순당의 이런 불공정한 행포에 대한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좀 각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리되고 된 노동자들 또 그때 잘린 우리 밀려난 대리점주들 생각하면 배종호 대표가 빨리 나와서 사죄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때 엄청난 불법행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민사소송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기긴 이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금 나몰라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일부 시민들은 국순당 그 막걸리나 백세주 안 먹겠다 이런 글들을 막 올리시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 국순당 사연을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아나운서님께서 오늘부로 저도 백세주나 국순당 술 안 먹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 남양유업 그 매출 35% 줄어든 거 보세요. 네. 결국 그래서 두 손 두 발 든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 하면 괜히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 손해가 될까봐 제가 신중한데 네. 만약에 배종호 대표님 이 자리에서 안진걸 을아차차 진행자 안진걸로서 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로서 또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경고드리는데 뭐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성인은 조치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포 부르는 기업 가만두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국순당 관계자들께서 이 방송 들으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죄할 것, 변상할 것 촉구해 봅니다. 예, 이동규 시장님.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제 그러면 지금 을 살리기 비대위 차원에서는 남양유업 찍고 해결이 됐으니까 네. 몇 군데 해결됐잖아요. 남양유업하고 한국GM하고
또 뭐 CJ 대리점 뭐 이런 데 몇 군데 좀 타결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국순당 최근에 국순당하고 미니스톱 네. 그다음에 롯데 요런 데로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미니스탑도 어젠가요? 어제 예, 그제- 편의점 네. 미니스탑. 예. 예, 편의점 시장에서 4위 업체인데, 여기는 지분 구조가 대상이라고 하는 청정원 브랜드로 많이 알려진 데가, 원래 이제 출범을 할 때는 100% 갖고 있다가, 일본에 로얄티를 주면서 100% 갖고 있다가, 지금 일본 지분이 한 70% 이상, 80%까지 많이 예. 일본 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일본 기업이네요. 예, 예. 미니스탑이. 예, 그래서 일단 오너가 그런 일본 쪽에 이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너무 최악의 가맹 계약서에 대해서 최소한 좀 다른 이런 타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개선을 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마저도 좀 다른 업체들의 눈치를 핑계로 다른 업체들 우리만 바꾸면 다른 업체한테 밉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협상을 하러 들어갔던 미니스톱 피해 가맹점주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붕괴하고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그다음에 국순당, 그다음에 롯데그룹, 그다음에 KT 네. 이런 데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네. 맛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저희 이동지점 좀 이따 또 듣고요. 예, 염유섭 대표님. 네. 영화배우 전지현 님이 무슨 국순당 광고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국순당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4개월 만에 대박이란 제품이 예. 1,000만 병이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광고 효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직까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 예전에 할 때도 사실은 요즘에 테이블에 메뉴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에 종이 메뉴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네네, 말씀하시는 핸드 거예요? 메뉴판. 예. 네. 그런 것도 식당에서 사실 활성화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전직의 요즘 피해 대리점주가 그걸 기한한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핸드 메뉴판 이렇게 네. 접어서 펼쳐서 볼 수 있는 예. 메뉴판. 예. 테이블에 그런데 이제 올려놓는. 그게 메뉴는 적어져 있는데 보면 겉에 국순당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예. 겉에지. 자연스럽게 국순당이 홍보가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백세제 매출도 많이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국순당의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분들도 과감하게 내리치고 막 그런 행위를 하고, 근데 대박 막걸리 1,000만 병이 4개월 동안 팔렸다. 그게 일정 특정 모델에 의해서 팔렸겠습니까? 예. 현재 많은 분들을 쥐어짜면서 도매점이 8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노력 없이 어떻게 1,000만 병이 팔립니까? 예. 그분들의 어떤 수고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런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국순당 대리점은 80여 개. 네. 그럼 전국을 8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 직영점이 몇 개 있겠죠? 또.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대리점주들이 피땀 흘려서 아무튼간 최근에 우리 국순당 매출이 많이 회복돼서 다시 1,000억대를 넘어간 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저희 2009년도에 한번 그러니까 살생부 작성해서 퇴출시키고,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말쯤에 막걸리 붐이 한번 또 일었습니다. 예. 예. 그 영향으로 2010년도에는 다시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잘 나가는 회사가 됐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때 좀 힘들어서 우리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했는데 미안하다. 다시 대리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이미 다른 생업에 접어지셨다면 그때 우리가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합리적으로 추산해서 일부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이 23분 정도니까 큰 돈도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농성하는 분들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18분이면 그 18분에게만 일단은 저희가 변상을 일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들지도 않잖아요, 사실. 남양은 135명이나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으니까 더 열받으시. 우리 김재현 선생님. 예. 종로 바닥을 주름 잡으셨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성의가 예. 뭐 일단 뭐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다 그렇게 예. 하시대요. 그리고 예. 일단 최소한의 어떤 그들이 인격과 예. 그 사람을 배신하고 피눈나게 그럼요. 한 거에 대한 인정과 사죄부터 해라는 건데 예, 그거 강압적인 자체를 안 어떤 하고 그런 있는 거. 거죠. 그렇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사실 뭐 저도 그 뭐 국회의원들과 예. 그 협상하는 어떤 예. 그런 내용을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예. 봤는데 너무너무 해요. 사실 뭐 거기 그 조일수 본부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예. 저는 뭐 법이 허용한다면 그 양반 아주 고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랑 경제민주화 국민본부에서 고발도 검토하고 있죠. 네,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불법 뭐,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걸로 저희가 검찰에 그건 뭐 어떤 고발과- 죄가 되나요? 네. 허위사실이 되나요? 그렇죠. 뭐. 허위사실 유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일단 선생님들에게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평소에 했던 어떤 협박 같은 건 협박죄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제명을 지금 원래 공정거래법 위반 자체도 검찰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네. 고발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보완해서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공정위에. 근데 검찰이 고발 요청을 안 했다면 제가 검찰에 압박을 해서 고발 요청을 해라. 공정위도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 남양유업 이번에 경영진들 다 형사 기소되지 않았어. 기소됐습니다, 아, 실제로. 예, 예. 예, 예. 그 합의는 됐지만 예. 저지른 죄는 남기 때문에 예.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 이제 우리 소비자들 궁금해할 만한 거. 약주들은 진짜 몸에 좋긴 하나요? 백세주가 이렇게 먹다 보면 백선사년주 보면 도수도 좀 낮고 제가 너무 또 막 투쟁하는 이야기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요. 산사철 백세주 먹다 보면 먹기도 좀 편하고 도수도 낮고 그래서 이 약 먹는 술이긴 하지만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아무튼 뭐 도수가 일단 낮아요. 예. 13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넘김이 일단 좋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소주 쪽은 일단 화학주라고들 그러잖아요. 예. 이 주정을 섞은. 예. 이제 그러나 저희는 이제 발효주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발효된 음식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쪽보다 소주 쪽보다는 아마 좀 그러니까 약주가 좀 이름도 공정거래위원회 네, 몸에는 좋지 않겠나. 약주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보통 소주나 맥주는 약주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주라고 했지만 예. 실제 정확한 분류로는 약주, 국순당 예. 그다음에 산사춘, 백세주 이런 술들만 약주로 분류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약이네요.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네요. 예. 예, 조금만 먹어야 약이죠.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약은. 근데 지약이 어떠세요? 그 술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약주를 많이 드세요? 술을 많이 드세요? 예전엔 많이 먹었죠. 저희 집 사람이 싫어할 정도로. 본인들이 예. 파시니까 예. 내가 파는 술이 무슨 맛이 있는지 예. 얼마나 먹으면 취하는지 그래도 궁금하거나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느낌에.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도 술을 많이 먹게 되지만 예. 일단 현장에서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얼마나 이 술을 파는지 예. 또 그날 저녁에 그 업소의 분위기는 이 백세주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녁에는 꼭 그 거래처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업체 예. 가서 예. 이렇게 손님들이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업에서 그걸 알아야 되죠. 예, 예. 반응 같은 것도 예. 그 회사에 피드백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튼 우리 국순당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백세주를 가장 많이 드신 분들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저희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야, 정말 청와대까지 백세주를 전달하고 엔조에 기부도 하셨던 우리 백세주. 국순당이 백세주 마을이라고 하는 체인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직영을 하는 건가요? 국순당이 전국에? 예, 본사 직영 그러니까 업체고요. 술집을 예. 백세주 마을이라는 술집을 내서 예. 다른 술도 팔긴 하지만 예. 백세주 브랜드를 내세워서 그게 꽤 많이 대학로도 아주 큰 게 있거든요. 예, 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바글바글 하던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예, 어쨌든 뭐 저가 안주라고 하는 모토. 예. 그다음에 국순당이 만든 술을 기준으로 하는 예. 뭐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손님들이 가는 거로 요즘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은 그러면 평소에는 소주나 맥주는 잘 안 드시고요? 요즘에요.
아니, 원래 이제 평소에 일하실 때. 일할 옛날에 때는 거주할 뭐, 소주 잘 안 먹죠. 이제 예. 우리 회사 제품 중심으로. 예.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국순당 술이나 막걸리는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먹었죠. 저는 쫓겨난 다음에 국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가끔 이제 분노해서 소주 좀 드시고. 저번에 우리 염 대표님하고 약주 자리가 있었는데 차가 있어서 약주는 안 하시는데 뭐 주량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저희 방송 끝나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백세주하고 산사춘 뭐가 더 좋습니까? 노코멘트. 근데 두 술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일단 뭐 약주류라고 예. 하는 쪽으로는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재료가 예. 그 국순당 쪽은 10가지 한약재라고 하는 모토. 예. 그 다음에 산사추는 산사열매를 이용해서 빚었다는 거. 그 차이죠. 산사춘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쵸? 술집에서 팔 때는요.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약간 더 비쌌어요. 비쌌어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잘 구별을 못해서 둘 다 네. 맛있다, 비싸다 이런 느낌인데 어쩐지 아무튼 굉장히 경쟁 관계인 거 맞죠? 국순 그렇습니다. 산사춘과 예. 백세주가. 저희 그때 일할 때 산사춘 매출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예, 그리고 백세주가 잘 나가고 있는 산사춘이 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위협이 예. 느꼈네요, 그게. 그럼요. 예. 그랬구나. 예, 어쨌든 뭐 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지만 그래도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대리기사 이야기가 그랬고 고물상 이야기가 그랬고 문구점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약주 대리점, 술 대리점 선생님들의 세계 아주 재밌게 이제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간 좀 이따 이분들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 아직 더 남아있는데, 더 듣도록 하고요. 지금, 4시 55분인데,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TV에서 전국의 을 선생님들을 힘내시라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 걸그룹,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듣고 오시죠. 네, 우리 소녀시대가 힘내 노래, 선생님들한테 힘내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쁘게 들었습니다. 좋네요. 소녀시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낼게요. 예,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뭐 다 저희들 인간이니까 아무리 을들이지만 저희도 연예인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술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도 아마 우리 백세주 좋아하실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백세주가 국민의 술이 되려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국민의 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백세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거든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쩐지 소주하면 막 먹는 술이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잖아요, 막 취한 느낌. 근데 백세주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좀 점잖이 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잖이, 예, 우리 돌겠네님께서 국순당 나쁜 놈들 아우 열받아. 예, 우리 국민들이 조금 혼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업이 망하는 거 결코 바라지 않고 오늘 오신 전직 대리점주 선생님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빨리 고칠 걸 고치고 개선할 걸 개선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지금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몰라라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받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불매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불매를 경고해 주시는 거라도 저희랑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이민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못된 새머리당, 새누리당을 배려한 거군요. 새머리당이나 돼지 같은 사장들은 좀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예. 거칠긴 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염 대표님. 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소프트하게, 산사춘과 백세주 이야기도 해봤는데, 우리 국순당 배상면 그 선생님네 일가가 또 한 분이 더 있죠. 그러니까 배중호 큰아드님,
중간에 따님이 이분도 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정 누룩도가. 그러니까 누룩을 만들어서 파는 걸 주로 하고 직접 본인 이 회사는 제품은 내는 것도 있나요? 이 제품 냅니다. 아, 뭘 냈어요, 이분들은요? 근래 막걸리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약주나 막걸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배상면 선생님네 가족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예, 막걸리와 약주 그러니까 쪽은 막걸리와 예. 약주 쪽은요. 예. 야,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일인데 그래서 칭찬받고 계속 사업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사실 저희가 그 사장님들이나 자본가를 도와주는 사람들 왜냐하면 칭찬받고 계속 돈 잘 벌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잘못한 거 그거 인정하고 용서 구하면 될 텐데 참. 예, 영 대표님. 우선 저희를 강제로 계약 해지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국순당 백세주란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전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그 유통기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시죠? 예. 하다못해 맥주도 1년 안에 음용하라고. 그렇죠. 음용 권장기한이라는 걸 저 하이트 맥주도 보면 적어져 있습니다. 1년 안에 드시라고. 네. 그러니까 백세주, 그러니까 약주 같은 경우에도 탁주는 보통 뭐 요즘에 그 서울 탁주인가요? 장수 막걸리 네. 그거는 열흘입니다. 유통기한이. 그러니까요. 막걸리는 상하잖아요. 금방. 네. 예. 근데 또 국순당 그 대박 막걸리 그런 건 한 달입니다. 예, 한 달. 근데 백세주도 유통기한이 현재 뭐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 저희가 사업할 때 그때 백세주에 대한 음용 시기 예. 그걸 국순당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생산이 되고 3개월 안에 음용을 하면 최상의 맛이다. 예, 그렇게 저희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3개월 안에. 네. 근데 최근에 그 강장백세주가 좀 프리미엄급이라서 유통기한이 2년이에요. 예. 그 2년 된 제품을 본인들은 뭐 유통기한이 뭐 식품의약표 뭐 의약 뭐 그쪽으로 얘기하면서 표기를 없앴다. 예. 유통기한에 어떤 표기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출고된 지가 1년 8개월이 된 제품을 예, 도매점에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밀어내는 거네요. 네, 맞죠. 안 팔렸던 네. 걸 네. 밀어내네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뭐 자기들은 유통기한 뭐 표기 의무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 제때 먹어야 제맛이지. 맞습니다. 예, 많이 지난 술을 뭐 먹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또 특히 약주 같은 경우에는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침전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당연히 뭐 유통기한 많이 지나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세주나 이런 술들은 그 약주긴 하지만 포도주나 양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주나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오히려 탁주에 가깝다고 우리가 느꼈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변질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중에서 그러니까 예. 업소에서 그 변질이 돼가지고 예. 변질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식초 맛이 나거든요. 아, 네, 백세주가. 백세주 오래되면. 예. 그래서 야, 왜 식초 맛이 나죠?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발효가 점들이 촉진이 있습니다. 되면서 아, 발효가 시큼한 맛이 나버리는구나. 지속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아마 식초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뭐 발렌타인 뭐 수십 년 사, 예. 포도주 수십 년 이런 거 그런 안 개념은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그렇게 변질된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통기한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지. 그 뭐 일반적으로 뭐 오래된 제품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는 얼마 전에 없어요.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뭐 3년 다 된 백세주가 유통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대전 쪽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회사가 술로 승부를 하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와 대리점주들을 아끼면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파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까지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냥 사람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막 대리점 밀어내고 대리점 선생님들 또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통기한 오래된 거 팔아갖고 문제가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국민이나 소비자는 예. 그 전통주라는 거에도 상당히 애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애용해 주려고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소비자들이 최상의 맛을 느끼게끔 공급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최상의 맛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훈 선생님은 94년부터 2009년까지 정말 청춘을 많이 바치셨는데 예. 한참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상권을 뺏어가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회사에서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2009년도 예. 퇴출 이전에 예. 1994년부터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백세조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매출 신장이 좀 잘 이루어졌던 1999년도쯤에 하반기쯤이죠. 느닷없이 대리점을 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역을 내놔라. 상권을 내놔라. 잘라라.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을 예, 잘라서 반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예, 뭐 반,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사가 접수한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관리하고 당장 있던 반으로 업소들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팀장인 문모 팀장이 예. 2000년도 6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본사가 접수한다. 예.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부랴부랴 그걸 또 뭐 사람을 구해서 아주 헐값에 예. 넘기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때도 뭐 엄청났죠. 억울함이. 그러나 예. 뭐 다행히 매출이 또 신장이 되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을 참 그때 당시에 무지하게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국순당이 오래전부터 좀 예, 국순당은 좋지 못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예, 있었는데 예, 예. 그나마 이제 대리점주 선생님들이 뭐 백세주라든지 막걸리 같은 제품 나올 때마다 당하고 있다 또 좀 살고 예. 그래 또 쫓겨나고 막 이런 예.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참에 예. 어차피 지금 경제민주화와 가불 문제 해결이 시대적 화두 이참에 예. 국순당도 반드시 해결시켜야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현재 그 국순당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점장들을 네.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꼭 이 문제는 우리 해결이 돼서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감동받은 게 보통 이제 을들이 고통받다 보면 피해 변상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리점 국순당 선생님들은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해 변상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세요. 일단은 인간으로서 모독당한 거, 정말 황당한 처우를 받은 거, 청춘을 바쳤는데 그에 대한 사죄와 인정부터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게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선생님들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뭉치신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피해 변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현직 대리점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또 압박을 하죠. 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문자도 막 보내고 그랬죠. 그게 종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999년도부터 자행된 겁니다. 그때 한 예. 번에 어떤 이런 분구를 하면서 많은 그 전직 그 분들의 피해를 양산했고요. 거기에 이제 경험을 가지고 2009년도에 또 23개라는 그런 살생부를 만들었고요. 또 그 경험을 축적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지금 현재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2002년도에 공정위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공정위의 그 심의일 내용에 하나가 그 지역 제한을 두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여기가 마포구인데요. 마포구 제가 했던 데인데 여기에. 선생님, 네. 염 대표님 마포. 네. 오, 예. 네, 이제 예를 들면 마포구의 어떤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 영등포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영업을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계약 관계상 타 지역을 침범하게 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위는 부당하다. 예. 80여 개의 도매점들이 국순당하고 계약 관계가 돼 있으면 그 80여 개의 도매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라. 예. 그 취지입니다. 심의결 내용은. 예. 그런데 국순당은 그걸 악용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80여 개의 도매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많은 그 유통업자들을 대거 투입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포구가 있다면 마포구에 한 개의 그 유통업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너 개의 유통업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고사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고사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지금도 그걸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직 대리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무서워서 네. 문제인데 못 나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이제 제기하고 이제 국순당한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직 분들이. 근데 그 국순당 그거 다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주도자가 누구냐면요. 2009년도에 이 메이치 프로젝트라는 살생부를 기획한 자, 예. 정무부장인데요. 예. 예, 그 사람이 현재도 주도적으로 현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다 묵살하고 또 이런 그 부당함을 같이 전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호소하려 했더니 거기 참여하게 되면 본인들하고 어떤 결별의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공정위 그 결정문에도 보니까 무슨 거기도 나오는 정모 부장 그 사람인가요? 네, 메일 네. 보내서 네. 여러분들 뭐 대리점 모임했다는데 그거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들 판단해서 그러니까 예, 예. 자르겠다 거의 협박으로 나왔잖아요. 예, 제가 예. 그 메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알아서들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난 8월 5일이죠? 예. 야,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군요. 자, 이동주 실장님. 우리 대리점주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회사 측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제도적으로 예. 보장이 안 된 측면도 있고, 예. 근데 사실은 단체를 만드시는 것 자체는 법에서 당연히 법에 굳이 문구를 만들어서 보장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건 최소한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의 결사의 자유로 그렇죠. 되는 건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그것마저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회사 측에서 갖은 횡포로 간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이 단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 회사 측하고 좀 거기 대리점주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가불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계약 관계도 맺고 영업권을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호도 받고 이렇게 좀 그 계약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공평한 계약서대로 가보자 이런 교섭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앞으로 대리점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주택에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공정위와 소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그 대리점 보호법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우리 헌법상의 결사의 권리로 그렇죠. 본사들이 대리점 협의회 선생님들하고 합리적으로 교섭하면 좋을 텐데 지금 안 그러니까 전직 대리점주들이 총대를 메고 투쟁하고 있고 현직 대리점주 선생님들은 나서진 않지만 엄청 응원해 주신다면서요. 예, 엄청 응원하죠. 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예.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고 다음 집회나 기자회견 때는 동참하시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보는 받았는데 예. 또 정무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어떤 정무부장님. 식으로라도 예. 어디 회사나 그런 예. 악역을 도맡아하는 사람이 있군요. 정무부장님. 예. 가만 안 있겠습니다. 자, 이동희 씨 국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순간 이야기 좀 이따 더 하고요. 지금 우리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나, 그다음에 이동주 실장님 원래 소속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저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이제 중점하고 있는 법이 대리점 보호법하고, 상품 공급점을 규제하는 법이던데, 상품 공급점이 뭔지 우리 정치자들한테 하나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변종 SSM으로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롯데 슈퍼 혹은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대기업의 상표를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그다음에 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내세워서 대형마트들이 개인 사업자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최소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호 표시를 공동으로 쓰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포스 관리도 똑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SSM입니다. 이마트 SSM이고 롯데 SSM인데 최근에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현행 SSM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법이나 상생법에는 이런 SSM 규제법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품 공급점은 형식적으로는 SSM처럼 가맹 사업이 아니라 개인이 상품을 공급받는 계약만 체결해 있는 형태라 보니까 이 규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최근에는 GS 슈퍼마켓도 상품 공급점을 이제 1호점을 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 뭐 3, 4가 이제는 상품 공급점을 다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는데 견종 SSM이네요. 그러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SSM은 슈퍼마켓의 준말로 이제 재벌들이 경영하는 그 문제의 슈퍼마켓들인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예. 홈플러스 365 아니 그 에브리데이 뭐죠? 이름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상품 공급점, 그다음에 롯데 슈퍼 상품 공급점, GS 슈퍼 상품 예. 공급점.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SSM 그 상호 있죠. 아,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롯데 슈퍼. 롯데 슈퍼. 예, 그다음에 롯데 슈퍼가 운영하는 또 다른 CS 하모니 슈퍼. 예. 아, 그게 예. 있고 예, GS 그다음에 슈퍼도 있고 네, 그렇죠.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네. 예,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 1200개가 돼갖고 동네 상권이 초토화되고 그래서 우리 유통상인들이 막 투쟁해가지고 겨우 한 달에 한 2번 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진출할 때 사업조정 대상되게 바꿔놨더니 그걸 피해서 이제 상품 공급점이라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똑같아요. SSM하고. 그렇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익 구조, 배분 구조는, 예. 네. 배분 구조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많이 팔면 팔수록,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그 대기업, 대형마트 측에서 또 장려금 주는 정책이 있어요. 예. 장려금 정책이 다른 뭐 SSM들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 근데 그러니까 소매만 뛰어들었던 기존의 SSM에 비해서 그러면 상품 공급점은 도매도 지금 재벌 대기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그럼 예. 도매까지 침탈하는 더 나쁜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사실은 이런 변종 SSM 이면에는 유통 도매 시장까지도 대형마트들이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도매나 소매 영역에서 몇몇 대형 유통업체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독과점을 하면 가격 통제력이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물론 중소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런 심각한 그 시장에서의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생기가 날 거다. 그러니까 상품 공급점은 도매와 소매 모두에게 큰 중소상공인과 경제 문제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규제 법률을 정의당 김재남 의원 또 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네. 심재훈 의원님이 네. 낸 거고 정국회 반통과시켰다. 요 이야기를 이제 드린 건 대리점 보호법과 함께 상품 공급점 규제 법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이제 마침 대리점 하실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도매까지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 어떻게 되면 대리점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생산했던 재벌 대기업이 그전에는 우리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매 시장은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도매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니까 만약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염 대표님이랑 김전 사장이 다시 도매점 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국순당이 도매점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꼴이나 달아먹게 되는 거거든. 아니면 다른 재벌 대기업의 유통 도매상한테 맡긴다거나 굉장히 심각한데 두 분 그 공급했을 때 술집 말고 우리 업소 말고 슈퍼도 공급하셨죠? 예, 슈퍼.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면서 그 슈퍼들 힘들어진 것도 많이 보셨겠죠? 예. 예. 대형마트는 누가 공급해요? 그것도 우리가 공급했나요? 그럼 본사에서 했습니다. 아, 대형마트는 예, 본사 직접 관리하고, 예. 우리 이제 식당하고 업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매점. 슈퍼하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중규모 뭐 마트들 예.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하시면서도 많이 그 슈퍼마켓이나 중규모 마트들 하는 분들 어려워진 거 선생님도 이렇게 아마 체감하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예. 그렇죠. 예. 막 문 닫고 예. 하소연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재벌 대기업한테 치이고 본사한테 치이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지금 도와주는 그래서 을 살리기 비대위가 거기 가보면 이제 여민석 대표님 몇 번 보셨겠지만 막 50개 정도의 업종이 모여 계시잖아요. 막 네. 문구상, 고물상, 대리기사, 택배기사, 뭐 화장품
대리점, 뭐 농심 특약점, 뭐 우리 국순당 대리점.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서로 간에 야, 어찌 이렇게 똑같냐. 재벌 대기업이 하는 짓을 막 그러면서 서로 공감해 주는데 우리 지금 다시 국순당 연에서 댓글이 아주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바님께서 국순당 불매해야겠네요. 유통기한 지난 것까지 억지로 떠넘겨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좀 소문 내야 됩니다. 언론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받은 제보에도 2011년 11월 거 그 2년 다 된 걸 대리점에 내려보낸 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 기억납니다. 안일이님께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백세주 광고 굉장히 화제되던 광고인데. 그때 기호 12번이 이해창 후보였고 2번이 이명박 후보였는데 그때 느닷없이 백세주가 12보다 나은 둘도 있어라는 광고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맥락이 없는 광고였거든요. 아마 대리점 하셨던 분들 사이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 이렇게 광고를 했을까? 김재원 대표님. 종로를 주름 잡았던. 이건 왜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종로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도 그 광고를 봤어요. 봤는데 참 이거 애매한 어떤 그 상황이고 그 의미가 그 백세주가 12가지 한약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순당 직원들도 안 먹는 백세주 담을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우리들은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그렇죠.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광고를 보니까 12보다 나은 둘도 있어 밑에 뽑아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뽑고 싶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선거를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있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이슈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순당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됐겠네요. 이 광고는 지금 봐도 좀 굉장히 좀 그 거래처를 오해를 가면 받을 만한 거래처를 가면 이런 뭐 백세주에 대해서 뭐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차단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들 엄청 그게 아니다. 12가지 한약재에서 백세주 담이라는 소리를 만든 거다. 그래서 국순당의 어떤 기업 이미지와 백세주란 브랜드 이미지를 실수시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이 광고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광고가 되겠네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는데 그럼 혹시 배중호 대표가 뭐 정치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 같은 사람 원래 평소에도 지지하던 그런 활동이나 하신 분인가요? 아니, 이거 그냥 정말 저도 그냥 한 사람 유권자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정치에는 뭐 그렇게 별로 많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의미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련의 상황들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당함을 2009년도에 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 임기가 끝날 쯤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배중호 대표님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기서 많이 토론할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도와줬다고 만약 이명박 정권이 생각해서 국순당의 배중호는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국순당에 신고가 들어갔다 공정위에. 근데 공정위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 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거 특히 뭐 4대강 사업 건설에서 다 적발하고 청와대 지시사항이니까 그 고발하지 말아라 문제 삼지 말아라는 그 내부 문건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실제로 안 했습니다. 공정위가. 그리고 검찰이 열받은 거예요. 공정위가 고발해야 될 사건인데 고발 안 했다고 검찰이 공정위를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거에 비춰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MB가 당선될 때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공정위에 그거 살살해라. 나중에 그 시간 끌어.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그 증거가 뚜렷했는데도 H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179개 계약 조건까지 노예 계약까지. 근데 2009년 우리가 몇 월에 신고했었죠, 대표님 그때? 2009년 제가 한 거는 9월 달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09년 9월인가 했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연락이 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 의혹을 제기할 만한데요. 그 당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 2009년도에 공정위 신고했을 때 그 조사관께서 어쨌든 그 불법이 그 명백하니까 국순당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도 제가 그 1사분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압수한 그런 자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그런 게 다 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관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됐으니까 빨리 끝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그쪽에 인사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딴 데로 발령이 났어요.
석연치 않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조사관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여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가 한번 왔길래 언제 처리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 조사관께서 다 끝났다고 한 얘기를 뭘 검토할 게 있는지. 예.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 12월경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진짜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봐준 흔적이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마침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부터 공정개혁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을 하는데요. 그 야당 의원들과. 그때 사례 발표자로 우리 염윤섭 대표님 발표하시죠? 네. 이동주 실장님 마침 토론도 나가시죠? 네. 이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봐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저희가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단순 명령 사건을 4년 동안 끌 수가 없거든요. 남양유업 작년 12월에 신고해갖고 올해 6월에 어쨌든 올해 7개월 만에 딱 명확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그 정도까지 하고 안일이님께서 국순당 사장이 고대 동문이라는 설이 있었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고 내가 조아님께서 내가 술을 먹을 줄 알았다면 당시에 정말 술집에서 저런 포스트를 봤다면 다 찢어버렸을지도 뭐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저도 기억이 나는 충격적인 광고였는데 예, 아무튼 배중호 대표님 뭐 고대 동문이 아닌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연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오죽했으면. 뭐 고대 나와도 좋고 연대 나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한 가족이었던 분들 국순당 성장에 정말 수십 년을 기여한 분들을 그렇게 처우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빨리 저희는 이 방송 내내 우리 배중호 대표님이 빨리 술을 빚기 전에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모토를 만든 선친 배상면 선생님의 그 인간 중심의 약주 철학을 빨리 다시 복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동주 실장님. 예. 어떻습니까? 공정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도 나가시는데, 이제 곧 있으면 국회도 열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쟁점이 많을 텐데, 중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국순당 문제, 민주당 문제, 롯데, KT 피해자들 문제 집중하면서 또 우리 유통상인회나 을살리기 비대위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집중할 과제들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공정위는 아무튼 저희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공정한 일을 보고 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뭐 을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 처분이 서로 이렇게 뭐 과징금 처분이 내렸어도 피해를 받은 분들의 구제 조치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개인들이 민사적으로 뭐 제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국순당이 이렇게 공정위가 그러니까 과징금을 물리면서 1인당 얼마씩 배상해라 이렇게 명령 내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아니면 최소한 그런 공고를 해준다든지요. 예. 그럼 제가 그걸 바탕으로 소송하면 굉장히 손쉽잖아요. 예.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법 개정안도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까 요즘 근데 지난주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이제 그 유통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 일수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도 이게 좀 전에 자정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였던 게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좀 2시간 제한되는 게 늘었고, 의무 휴업도 평일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공휴일로 하는 게, 가장 또 도움이 되고 해서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법상에 아예 공휴일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박았는데 그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근데 1월 1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달에 들어서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지자체에서 전국에 179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179개 자치구에서 13개만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법을 안 지켜버린 거네요. 유통산업발전법을. 예전에는 뭐 상위법 이런 건 대부분 상위법이 이렇게 뭐 다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 개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형마트에서 막 행정소송을 걸었었잖아요. 예. 근데 그마저도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고작 13개, 7.3%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한 70%는 아예 조례를 만들려는 개정 작업 안도 만들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대형마트의 도매업 진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들이 자주 빌어지는 게, 저희들이 이 소매업체나 이 시장이 이미 대형마트들의 이런 그 독과점 형상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로부터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저희가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롯데 앞에서 에너지 지금 이제 과소비의 주범으로 대형마트 예를 들면서 같이 관련 이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롯데에 대한 백화점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는 좀 더 이런 좀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복합적인 문제들, 이런 에너지 과소비, 변종 SSN, 그 다음에 이런 그 시장 독과점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심지어는 그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까지 유통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적합업종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국회에서 논의해갖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런 횡포를 좀 근절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불법 불공정행위 감시단도 네. 운영을 해서 그 노동자나 직원들이나 협력업체에 가하는 불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한 행위도 감시할 생각이신 거죠? 네. 예.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 지금 우리 으라차차에 홈플러스 또 이마트 대형마트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직접 출연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법을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감시해줘야 될 상황인데, 자 우리 다시 일단 국회 차원에서 뭘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 이동식 실장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재현 사장님, 염유섭 대표님 너무 이 투쟁이 좀 길어지겠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9월 달부터 열리잖아요. 예.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국순당 배종호 사장 국정조사. 국정감사 때 출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떵떵거리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마저도 그 4년 동안 사실 봐주게 하고 지적한 건데도 그마저 부인하는 거니까 국가 공권력을 지금 사실 이 사람이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기업가로서 특히 영향이 큰 대기업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서 국정감사에 따지겠다 하니까, 배종호 국순당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면 그 대표이사가 국회 출석하는 걸 우리나라 기업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 일리가 있다 그래. 어디 가서 맨날 혼나고 따짐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김재현 대표님 또 한 말씀 예, 하십시오. 열받으니까.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끝까지 그래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아들 계시죠. 예, 아직도 애정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20년 가까이 일하시고, 예. 염 대표님도 한 10년 일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10년이면 보통 저도 한 참여연대에서 10몇 년 일했는데, 예. 가끔 이제 참여연대를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하면 막 좀 약간 담배 끊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금단현상. 네, 금단현상 같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언젠가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그런 시대로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오랫동안 일하면. 그 애정이 지나쳐서 그런 건지. 두 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10년, 20년 예, 가까이 하시고, 예. 그만뒀을 때. 각각 지금 혹시 다른 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상당히 어려워서 예. 다른 걸 하려고 많은 그 직업을 찾아봐도 사실은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애가 셋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딸들이 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전에는 그냥 제가 갖다 주는 돈만 가지고 생활하다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또 고생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뭐 저뿐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7월 25일 날 첫 집회를 할 때 예. 다른 분들도 똑같은 아마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를 좀 얘기해라. 예. 그랬더니 저는 양천 도매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예. 이분은 2004년 9월부터 했는데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국순당에서 뭐 과다한 목표를 책정해주고 밀어내기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각종 자금 압박도 받고요. 결론은 뭐 퇴출됐는데 그 퇴출될 당시에 그 국세, 그 부가가치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예. 신불자로 있고 신불자로 있으면서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 많이 좀 힘듭니다. 저희를 많이 봤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정말 국순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순당에서 2000년대 중반에 최우수 도매점이라는 걸 한번 상을 부여했고요. 최우수 도매점까지. 네. 또 우수 도매점이라고 두 번.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베스트가 두 번,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네. 두 번. 예. 그런 분들도 여기 퇴출자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 토로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면서 정작 국순당 대표 일가는 2000년도부터요. 2000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배당 이익을 무려 250억을 가져왔습니다. 돈 많이 벌었네요. 엄청. 물론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서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건 존경해야죠. 그 노력에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었다면 그게 진짜 정당하게 번 돈인가라고 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취해서 번 돈인데 국민들을 위해서도 좀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리점들을 위해서도 좀 쓰시면 될 텐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도 뭐 대표이사 급여가 한 달 10억이 넘는 거잖아요. 1년에. 등기사 2명이 40억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 그 4년 동안에 등기사 2명이 40억이라는 급여를 받아간 거고요. 뭐 그것도 1년에 그러면 2명이 10억씩이니까 각각 5억씩 정도 받았다는 건데 아마 대표이사가 더 받았겠죠. 엄청난 급여를 받았네요. 뭐 많은 돈을 받아가면 좋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돈 잘 버는 건 배 안 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잘 벌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좀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네, 결국은 그 많은 사업을 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을 직원들을 내쫓고 또 많은 사람 저희 면허 사업입니다. 이 주류는 그 특정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무나 대리점 할 수가 없죠. 네. 그 주류 도매상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또 뭐 각종 긴축 경영을 해서 그 수익성을 좀 악화된 것을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국으로는 흑자로 만들어서 본인이 배당이익을 가져가는 그 본인 뱃속만 불리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 씁쓸함. 여기서 하나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주나 맥주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류 도매상. 거기는 일반 주류 면허. 종합주류. 종합주류 면허.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순당이나 산사춘 같은 배상면 주가나 이런 데는 특정 주류 면허. 취급 면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약주를 다루는 대리점에서 소주나 맥주를 팔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못 팔니다. 근데 종합주류에서는 약주를 팔 수는 있고요. 거기는. 네, 팝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불리하긴 하네요,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지금의 그 현직들의 상당한 애로가 뭐냐면요. 그 공정의 판결을 악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국순당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종합주류 판매면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현직 대리점들을 두고요. 네. 이게 그 엿먹이는 거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러면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압박도 되겠네요. 결국은 지금의 현직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진 것 뿐이지 같이 계속 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비정하네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전장에 나가는데 갑옷과 각 창칼 다 뺏고 전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는 대리점주들을 생각한다면
종합주류 면허 취급소에는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 그렇게 했었죠? 예.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도 우리도 소속감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예. 이 술은 우리만 다룬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직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공정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별 경쟁은 해라는 거니까. 네. 예.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우리 왕싸가지님께서 예전에 술 배울 때 국순당으로 마시고 있는데 국순당 아웃.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되게 예쁜 할 수 있다. 무너지지 말자.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주셨고 또 돌겠네님께서 이런 방송을 진작부터 하셨어야지. 국민TV 책임이 큽니다. 아, 예. 김희주 아나운서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TV 조합원도 되어주시고 또 이런 경제민주화나 을살리기, 민생살리기 캠페인하는 참여연대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같은 단체도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투쟁하시는 국순당 대리점협회 같은 분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은 당분간은 국순당에 대한 불매를 직접 하거나 불매를 경고하거나 불매를 권유하는 활동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리포도님께서 안진걸 씨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사회 보셨던 분 맞죠? 아, 저는 그런 좋은 집회까지는 제가 사회를 못 봤고요.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가불 문제 해결, 이런 사회는 좀 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또 벌써 5:43분.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야, 어떻게 2시간을 다 하냐 그러는데,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막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순당 선생님 또 마지막 할 이야기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동주 실장님. 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국순당 또 한번 저희 앞에 가야죠. 우리 배중호 대표이사님 면담도 요청하고 네. 요구사항도 정시로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추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뭐랄까 좀 제안을 해주시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의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국순당이나 남양유업이 왜 이런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심판이란 딴 게 아니라 불매운동인데 이걸 받게 된 거는 이윤만 쫓아가다 보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침해받고 이제 착취받고 있는 이런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대리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를 나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또 소비자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막 썩은 술을 막 밀어내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순당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점잖게 이제 요청도 하고, 정치권은 같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늦기 전에 공정의 신결만큼은 나왔던 것만큼은 우리 피해받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건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만일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기획했던 대로 필요한 공동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매운동을 경고만 했는데 네. 이제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주 실장님 본 소속 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슈퍼마켓과 마트를 끼고 있으니까 국순당 물건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력 행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우리 남양유업 불매 때도 전국 문구점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시민들의 불매를 함께해서 또 특히 우리 전국 편의점 하시던 그렇죠. 분들도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에 물건을 팔 수 없다. 네. 그것도 큰 반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순당이 거기까지는 안 가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누구든 그 1위에 올라가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순당 약주시장은 지금 1위 사업자죠.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 최정상에 있을 때 추격해오는 2, 3위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 그거를 이용해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국순당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뭐 각계 기자회견도 준비하시던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예. 를 신청도 하고 그 법도 촉구하는 건데 일단 도매업, 문구점, 뭐 고물상 이런 데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 유통업 쪽에 특히 문제가 돼 갖고 사실은 우리 시장이 예전에는 뭐 중소상인들도 있어야 조그만 소매점들도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뭐 이제 시장을 독과점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막 나오면서 법에서 규제를 쫓아가기가 현실이 너무 숨가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중소상인들이 생업 차원에서 영위해오고 개척해왔던 시장은 중소상인들만으로도 충분히 자체 경쟁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보호막을 격벽을 쳐달라 하는 게 이제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고유업종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기업의 뭐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 속에서 많이 없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그 피해가 긍정적인 것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져 갖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방성장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하고 협의하는 구조다 보니까 논의에서 많이 배제가 되고 선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따로 만들어서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하고의 눈치 속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법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요청을 좀 하고 있고 국회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또 동방성장위원회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또 최대한의 노력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적합업종 아까 얘기했던 문구점 그다음에 도매업 중에서도 뭐 식자재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고물상 이런 분들도 같이 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 도매업은 다 적합업종을 신청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이 물건을 생산해 놓고 자기들이 유통까지 해버린다 하면 우리 도매점 하시는 몇십만 중소상공인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매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한테 맡긴다 하면 대형마트가 물건을 팔아서 소매점 다 죽이고 있는데 나머지 도매점들 할 일까지 자기들이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예 유통 도매업은 적합업종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작년에 한참 그 대상 베스트코 하고 CJ에서 프레시원 이런 업체들이 식자재 도매업에 뛰어든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네네네. 뭐 여기 오늘 나오신 국순당 대리점 분들도 아마 이후에 이런 업체들이 확장을 하다 보면은 주류 면허를 이 업체들 제조만 하던 업체들이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 아마 그 직접적으로 본사에서 대상 베스트코 여기다가 다 납품을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시장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떡집도 뛰어들고 빈밥도 뛰어들고 뭐 고물상까지 뛰어든다는데 설마 주류 도매업은 안 뛰어들겠지 이렇게 저희가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뛰어듭니다. 돈 되는 거 다 뛰어들어서 중소상공인 다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고물상을 뛰어들었다니까요. 대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떡집, 공구상, 심지어 볼트 너트 파는 데까지 뛰어드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치킨, 뭐 피자, 뭐 싹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자. 적합업종. 네. 예. 좋은 취지 제도네요. 예. 이게 뭐 대기업이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애플이 컴퓨터나 이런 걸 만드는 이런 애플이 빵집 열거나 뭐 비빔밥집 열거나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예. 유달리 우리나라만 돈 되는 사업이라면은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쯤에서 주류 취급 면허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대표님?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나요? 네, 우선은
국세 체납이 안 돼야 되고요. 아, 우리 개개인의 사업자도. 네. 그다음에 일정 등급의 신용 등급을 유지해야 되고 예. 예,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류라는 게 그렇게 좀 자본금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어떤 신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국세청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나요? 네. 아, 어쨌든 주세를 술에 한 50% 정도가 세금이 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세와 관련된 거니까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을 양심적인 사장님들을 모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트럭 뒤에 보면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탈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거의 막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종로에서 정말 수천 개 업소에 술을 백세주 등을 공고했던 김재원 사장님. 굉장히 우리 백세주 국순당에 대한 애정과 이제 실망, 이제 애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순당에게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지금 현재 농성 중인 그 18개 도매점의 대리점장들의 그 아픔을 일단 배종호 사장께서는 어루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대화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현재 그 국순당 도매점 그 불공정 거래, 무슨 계약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그 깨끗하게 잘 정리함으로써 매출 신장을 더 추구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억압 속에서는 그들도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또 만들고 저희한테도 좋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아주 김재원 대표님, 사장님 고맙습니다. 여민섭 대표님, 우리 대리점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네, 우선 그 국민TV에서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순당 앞에서 그 29일째 18명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이 국순당이 성장하는데 저해되거나 방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거 꼭 알아주시고, 빨리, 우선은 국순당 대표이사께서 사과를 우선 빨리 해주시고, 또 지금 현직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동주 실장님. 네.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예.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유,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있죠? 네. 아니야, 종종 기회가 되면 불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오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을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같이 안진걸 우리 회장님이 운영하는 을아차차에서 많은 문제를 소개하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주 실장 고맙습니다. 샤스타데이지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쪽팔림을 모르는 거죠. 어디 세계 명품 회사들이 이렇게 하나요? 재밌어요. 벤츠 떡볶이, 샤넬 슈퍼마켓, 루이비통 빵집, 마으바우 편의점.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처럼 이제 추접스럽게 동네 상인들이 해야 될 그걸 침탈하고 또 자기 식구나 다름없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 이렇게 모욕을 주고 사실 경제적으로 불이익 주는 것도 열받지만 모욕 주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정말 사람의 일생을 농락하는 거죠. 제가 분노해서 막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님은 모든 문제는 언론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국의 을들이 힘하여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사연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국정원 촛불 집회도 있고 그러던데요. 일단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그 길에 저희들 끝까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